오늘은 먼저 우리 기존의 항거투쟁 운동에 과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현상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USK 대표 최태림입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운동을 평가하자면 기존의 항거투쟁 단체나 서클의 리더들은 어려움 중에 크고 작은 공로가 있었으나 현재의 결과를 보면 너무 참담합니다. 반국가 세력은 대규모 부정선거로 국가를 장악하여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을 제멋대로 세우고 정치를 제맘대로 하면서 국민을 철저히 농락하고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투쟁을 표방하는 단체들은 제대로 위협이 되는 시위 한번 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투쟁을 하지 못한 것이 국민이 겁쟁이여서 그랬던 것인가? 아닙니다. 이런 일에는 리더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지난 70년대, 80년대 저희가 대학교를 다닐 때의 민주화 시위를 할 때의 경험을 보아도 시위를 행함에 있어 리더의 역할의 비중은 약 7, 8할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군 복무를 마치고 제가 학교로 복학하였던 80년도 초의 이야기입니다. 연이은 교내 시위로 주동자 체포를 위해 사복경찰이 학교 캠퍼스에 쫙 깔렸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학교 도서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 시위 주동 남학생을 검은 세단을 탄 형사들이 와서 차에 강제로 싣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광경을 바라보던 학생들 중 한 여학생이 갑자기 땅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에 무언가 울컥한 것이 치밀어 올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속학생 석방하라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고 바라만 보는 학생들이 내가 주동자인 줄 알고 모두 다 그 구호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시 저는 정의감은 있는 편이었지만 용기가 부족해 데모하면 첫 번째 줄에는 못 서고 다섯 번째 줄에 섰던 학생이었습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그래도 체면은 있어서 그 자리에서 구속학생 석방하라를 3번 계속 외치고 유유히 사라졌던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군중의 뜻이 표출되는 데는 촉발제가 필요한 법입니다. 불시 또는 은결핵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생업에 묶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봉의 역할이 그들의 직업도 아닙니다. 이런 일이 책임은 무엇보다도 리더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부정선거 항거투쟁의 중간에 투쟁에 있어 큰 장애가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19의 발생과 이를 핑계로 한 당국의 철저한 시위 규제였습니다. 나중에는 시위 허용 규모가 줄어서 1인 시위만 가능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중한 시위 금지는 코로나19 유행의 완화와 함께 머지않아 풀렸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이며 광범위한 시위가 다시 일어났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 운동의 핵심적 문제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조직화의 미비를 문제점으로 들고 싶습니다. 국지적인 시위는 있었지만 시위를 전국적 규모로 조직화하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투쟁 단체의 변호사들이 본업으로 바쁜 사람들이었다면 그 옆에서 누군가 이를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시위 비효율성 내지 무력성을 문제로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주간 행사 같은 시위나 새 과시만 하고 끝나는 시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는 윤 대통령 체포 등 결정적 순간에 뼈아팠던 사례들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사정이 이렇다면 대다수 시위 참가자들이 이런 단체들에 아직도 묶여 있다는 것도 사실 크나큰 문제점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위에 있어 격렬 과격 시위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세가 상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노래하며 행진만 해도 효과가 큽니다. 이 효과적 시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저희 방송 국난 해결책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항거 투쟁은 시위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선거 세력에게 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외 홍보와 조력의 확보 미비를 들 수 있습니다. 그간 대한민국 부정선거 척결 운동에 있어 해외 조력 확보는커녕 해외 언론 보도도 손에 꼽을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사실 외신들이 부정선거 세력에게 널리 오염된 나머지 우리나라 부정선거가 해외 언론이 취급을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SNS 시대로 세계적 차원에서 알고 소통하고 친분 쌓는 일이 획기적으로 쉬워졌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자유수호의 세계적 주요 보루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를 알리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부정선거란 그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지 못했다기보다 오히려 하려는 진정성이 부족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혹자는 저에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기존의 리더들이 많은 경우 진정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는데 그건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대부분보다는 이 문제를 더 오래, 더 깊이 들여다보았고 또한 일반인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물밑 교섭으로 사람들이 진 면목을 더 잘 아는 저로서는 저희 이러한 판단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일부 리더들은 자신들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꾸며진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적들에게 과도하다 느껴질 만큼 심한 말을 해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냉정히 살펴보면 이는 적들의 기분은 나쁘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타격을 줄 수 없는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내부 고발자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험 많은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이 또한 그들의 진정성을 확실히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비공식적으로 한 발언이나 자신들이 내부 심사를 거치는 경우는 그 신뢰성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그들이 진정성의 발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보다 단수가 다르다는 것은 알아두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우리 한국투쟁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또 이는 어떻게 고쳐야 할까? 앞에서 말한 바처럼 이런 한국투쟁에는 리더의 역할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리더들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던가를 주로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리더들 중에는 제도권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능력은 출중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현실 권력의 미련이 남아서 제도권과 깨끗이 결별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도권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이 경우 그런 사람이 결성한 단체의 사람들은 그 리더의 개인적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투쟁 리더들 중엔 적들이 회유 공작에 넘어간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적들이 공작에 사용되기 위해 세워진 자들도 있으며 저는 그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이런 자들을 일부 대형 유튜브에서는 귀빈으로 모시고 인터뷰까지 하죠. 그들도 때로는 눈치를 챘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시진핑 지도하의 중공 정부는 이번에 작심하고 대한민국을 그들이 전리품 삼기 위해 엄청난 뇌물 폭탄을 전방위로 투하하고 있습니다. 5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연코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5년 고달픈 투쟁을 해오다 보니 투사들도 헐벗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얼마 전 뇌물공작에서 풀려나오는 법을 제시한 방송을 2차례나 만들어 이를 경계하고 대한민국이 적들이 무시무시한 뇌물공작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노력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이 통상 뇌물에 어느 정도 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하여 친구를 상대로 테스트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테스트 대상이 된 친구는 평상시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사회적으로 행동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50억 준다면 받겠느냐 하고 제가 그 친구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1초도 채 지나지 않아 그럼 받지 하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리더의 도덕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사를 치르려면 도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 거죠. 그리고 사실 제대로 신앙심을 가진 사람,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영성 소유자들이 대체로 도덕성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 부정선거 한거 투쟁에도 발벗고 나선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의 경험은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 주님 한다고 또는 법당에 나가 나무야부탑을 관세음보살을 염송한다 하여 전부 양심적인 사람도 아니고 고결하게 행세하는 성직자라 하여 모두 도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잘 관찰해 본다면 참된 신앙인이 보통 더
더 많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런 인격적 자질은 특히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는 리더의 선정에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이런 투쟁 리더로서 유약한 성격의 편한 생활을 한 사람은 적합치 않고 과단성이 있으며 거친 생활을 해온 사람이 적합합니다. 전쟁에서도 후방의 지원부대가 있고 전방의 전투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규명이나 비판은 지원부대가 할 일이고 투쟁을 수행하여 적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은 전투부대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지원부대는 수도 많고 능력도 뛰어난데 전투부대, 그 중에서도 믿을 만한 전투부대는 찾기 힘듭니다. 또 지원 아닌 해결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지도자나 시민들도 찾기 힘든 것도 사실 개탄할 일입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도 현재 우리나라 항거투쟁에 있어 지도자 선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이제 부정선거 항거 시위와 관련 국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며칠 전 2025년 6월 5일 국제선거감시단 IEMT의 최종 성명서에서는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이번 6.3 대선의 공정성에 깊은 의문을 던지고 대한민국 시민들의 항의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곧 이 선거에 대한 국제 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계적으로 요로에 모두 전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국내에서는 선거 무효를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시위는 최근 자취를 감췄습니다. 먼저 저당길이 이제는 시위는 안 하겠다고 선언하였고, 광화문 세력은 매주 열던 시위 집회를 중단하였고, 김진호 목사와 소년보가 주도하던 시청역 앞 집회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편 안정권 및 신자유연대 주도의 서초역 집회는 활성화되어 있으나 윤 어게인만 외칠 뿐 직접적으로 선거 무효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만 볼 때는 국제선거감시단의 활동과 엇박자가 나고 있으며 투쟁 단체들의 활동은 우리에게 암담함을 안겨줍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데 누가 구원해 준단 말입니까? 이를 볼 때도 기존 부정선거 항거 투쟁에는 대전환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현재 절실한 모든 일을 확실히 맡아서 해줄 사람이 있다면 저도 이 험한 일에 손을 떼고 좀 쉬고 싶습니다. 비록 미국의 관찰과 보호를 제가 받고 있다 하여도 신변의 안전을 계속 걱정해야 할 일을 누가 매일 하고 싶겠습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지도자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저는 오늘 기존 투쟁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살펴보고 그 운동의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곧이어 저희 USK는 여러분들께 국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니 계속 저희 방송을 각별한 관심으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길을 잘못 들면 희망이 없습니다.